안녕하십니까, 간명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주명리학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사주명리학에 대한 용어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사주 또는 명리학 또 사주명리학 이렇게 각자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사주 보러 간다고 하죠. 이거는 좀 실용적 측면이 강합니다. 실용적 용어다. 또 실용적 개념의 용어다. 명리학은 이 사주를 학문적으로 좀 더 탐구하고 공부해보는 학문이다. 이걸 좀 학문적 용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은 사주나 명리학이나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일단은 명리학이라는 말은 천명지리학이다. 여기서 나왔다는 게 좀 다수설이에요. 천명지리학이란 그럼 뭐냐? 이 천명지리를 줄여서 명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천명지리는 뭐냐? 천명, 하늘의 명령이라는 얘기죠. 이거 목숨 명자도 되지만 명령하다 할 때 명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명령이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명령, 그 명령에 대한 이치를 따져보는 학문이다. 이치리자죠. 이치리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인간이 하늘로부터 풍부받은 기운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고 예측해 본다. 그런 학문이 명리학이다. 이 명리학의 인간의 삶의 예측, 예단, 추명, 그걸 해보는 도구가 이제 이 사주가 되는 거죠. 도구가. 그럼 사주란 무엇이냐? 사주는 넉사자, 이게 기둥주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기둥이란 얘기인데, 이 내기둥, 이 기둥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근간,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간이나 어떤 큰 틀, 그런 얘기요. 그러면 사주에 대해서 한번 또 사주는 인간의 태어난 생년 월일 시를 연월일시, 이걸 각자 하나의 기둥으로 보는 거죠.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일, 태어난 시간,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네 기둥이라 한다. 즉 사주라 한다. 그러면 왜 사주를 인간의 기륭화복을 추측해보는, 예측해보는, 또는 그렇게 산다는 큰 근간으로 삼았을까? 생년월일시를. 그것은 이 자연과 일단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 그 태어난 해의 대자연, 더 크게는 지구, 더 크게는 우주, 이 대자연의 기운이 어떠했는가? 그 태어난 해가, 그리고 태어난 달이 또 어떠했는가? 그 태어난 달이 1월 달에 태어났나? 8월 달에 태어났나? 그 달의 기운, 그리고 태어난 날이 어땠는가? 이제 연 같은 경우는 좀
그해 무지 더웠다. 뭐 그해 겨울이 따뜻했다. 뭐 이렇게 정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다른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아주 더운 기운, 그러니까 양기가 이 대자연에 충만할 때 태어난 거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 뭐 12월 1월에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음기, 응축되는 기운, 음기가 가득할 때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인간이.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정, 어떤 성격, 또 향후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이 모두 영향을 받는다 하고 옛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도 마찬가지죠. 날도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지, 해가 창창한 날이었는지, 뭐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는지, 그 날, 또 시각도 중요하죠. 시각도. 한여름에 태어나도 뭐 자정쯤 태어났다거나 늦은 밤에 태어나면 그나마 더위가 좀 덜할 때 태어난 거고, 겨울에 태어나도 한밤중이면 더 추울 때 태어난 거고, 그래도 정오에 태어나면, 겨울에도 정오에 태어나면 좀 남녘을 바라보면 따뜻하죠. 그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그 음기가 강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음기가 강할 때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또 시간이 낮에 태어났다면, 대낮에 정오에 그래도 해가 비추일 때 태어났다면 그나마 음기가 좀 상쇄된다는 거죠. 상쇄. 그래서 이 연월일시, 그 대자연의 기운을 인간의 삶에 치환해서 예측해 보는 게 사주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기둥, 월, 일, 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네 기둥이라 한다. 그래서 사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주. 그러면 이 사주는 그럼 뭘로 구성되냐? 사주는 그것을 이제 천간지지라는 걸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건 앞으로 향후 하나하나 또 자세히 공부할 때가 올 거고요. 일단은 이 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천간은 말 그대로 하늘의 줄기라는 얘기예요. 줄기간자. 원래는 여기서 따온 거죠. 약자로. 이게 줄기간자. 이거는 가지지자. 그래서 여기서 따온 거죠. 왜? 하늘의 줄기, 땅의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줄기라는 게 줄기나 가지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줄기가 좀 더 굵은 걸로 봐야 되죠. 굵은 거. 이게 우리가 보통 이 기간산업이라고 그러죠. 기간산업. 국가 기간산업.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큰 어떤 산업을 기간산업이라고 하죠. 그때 이 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기운, 이 생년 월일시에도 하늘과 땅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주의 기운과 그 우주의 기운, 대자연의 기운이 땅에 미치는, 사람이 사는, 인간이 사는 땅에 미치는 그 기운, 그것을 지지라고 표시했고, 지지. 그러고 그 하늘의 기운, 그것을 천간이라고 했다. 그래서 천간지지, 이를 줄여서 간지라고 합니다. 간지. 그래서 이제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우리가 좀 들어보셨을 건데, 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해서
천간으로는 10개의 하늘의 기운이 있고 땅으로는 지지로는 12개의 땅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 천간과 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만들어내는 기운들이 이제 육식갑자라고 하죠. 육식갑자. 60개의 간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60개의 서로 다른 기운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너 몇 년생이야? 너 몇 살이야? 할 때 뭐 나 80년생이야. 나 90년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별로 안 됐다는 거예요. 몇 년? 한 6, 70년? 100년, 200년, 300년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다 당신 무슨 띠요? 그러면 나 정축생이요. 나 갑자생이요. 이런 식으로 이 천간지지 이 갑자로 나이를 대충 서로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서기가 들어오면서 뭐 70년생, 80년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다는 거죠. 60년? 70년? 그 전에는 다, 나 갑자생, 울축생, 몇 년생 이렇게. 우리가 이 간지를 수백 년, 몇 천 년 이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흐름, 시간의 척도로 이 간지를 써왔다는 거죠. 첫 촬영이다 보니 이게 이제 강의 좀 두서도 없네요. 차분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러면 이 사주를 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이 천간지지인데 이 천간지지 이전에 이 가장 큰 또 이 사주명리학의 큰 근간을 이루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일단 천간지지도 그렇고 큰 근간을 이루는 이론. 그게 뭐냐면 이제 음양오행인데요. 음양오행. 예,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들어보신 분들은 사주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음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게 양이다. 오행은 목화, 토, 금, 수다. 이제 이렇게 되죠. 오행. 뭐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음양오행 이것을 같이들 많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처음 시작은 이 음양과 오행이 다른 개념으로 다르게 이 음양설, 오행설이 다르게 발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 이 추연이라는 양반이 이 학자가 이 음양과 오행을 이 두 설을 합친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음양오행 학설이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 추연이라는 사람인데 그 음양은 우리가 그 건전지에서 많이 보는 음극, 양극 또는 밤과 낮, 여자와 남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습기, 여기는 조기. 조기라는 건조한 걸 말합니다. 건조한 기운. 습하고 건조하고 춥고 따뜻하고 이렇게 기운의 극단을 이루는 두 성질이죠.
극단을 이루는. 겨울은 또 대표적인 이 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계절이고, 양기는 그 여름이죠. 여름이 지배하는 대표적인, 여름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기운이 또 이 양이다. 음양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룬 계절이 이제 봄과 가을이 되겠죠. 봄과 가을. 뭐 한의학도 그렇지만 이 사주명리학도 음양오행을 가장 먼저 배웁니다. 이 공부를 시작할 때. 근데 10년, 20년, 30년 공부를 해도 마지막 공부를 뭐 마칠 수는 없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게 또 이 음양오행 공부예요. 음양의 생관계, 음양이 서로 생해주는 관계, 음양이 서로 극하는 관계, 음양이 서로 부딪히는 관계, 서로 음양이 만나서 또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는 또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천간지지를 배우기 이전에 간단하게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한번 짧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음양부터 한번 해볼까요? 음양. 음과 양. 이 음양이 맨 처음 이 우주를 구성하는 이 가장 그 큰 얼개의 단계인 거죠. 음양. 이 동아시아 사람들, 한자 문화권의 동아시아 사람들은 이 우주가, 대자연이, 또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변화의 원리, 우주가 변화하고 생로병사하고 이런 원리가 음양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음양에 의해서. 음은 응축되고 양은 발산하고, 그래서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그게 음양이라는 건데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처음부터 음양이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 사주명리학의 어떤 실용적 공부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일단 우리 이 동양에서는 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이 무국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무국의 세계. 세계가 아니죠. 무국은 세계가 없는 건데, 월드 자연이 이때는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 세계 사람들이 다 이 고대의 현자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 생각들이 비슷해요. 우리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무국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무국의 세계. 이 무국이라는 게 혼돈이거든요. 혼돈. 뭐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극. 이게 지극할 극자기도 하고 극한에 이르는, 극한 직업할 때 극극자죠. 이 혼돈의 세계. 낮과 밤도 없고 공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게 이 무극에서 태극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태극으로. 이 태극은 이게 바로 이 무극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통 그림으로 표시해요. 고서에 보면, 태극론에 관련한 걸 보면 이 무극에서 태극으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태극기의 그 모양. 태극기. 그러니까 음과 양이 이제 구분되어지긴 하나 확연한
본기운의 음기, 양기의 본기는 아직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이 태극이 다시 이제 음과 양으로 이렇게 음과 양으로 이제 본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이를 양이라고 합니다. 양이. 이 두 가지의 이제 확연한 기운이 드러났다는 거죠. 두 가지의 기운. 이 짝대기는 우리 저 주역 같은 거 괴라고 그러죠. 괴. 효라고, 이건 효라고 해야 되나? 효죠, 효차. 이건 효라고 해야 되죠. 효. 이 효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이면 이제 이게 괴가 되는 거죠. 소성괴. 근데 일단은 이 무국에서 태극에서 이제 이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는 거죠. 음양이 나오는 거예요. 태극이 나뉘어져 음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무국에서 냅다 태극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무국에서 태극으로 가는 과정도 5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무국에서 태역, 태초, 태시, 태소, 태극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또 태극이 된다. 이 태극에서 이제 양이가 나온다. 이 양이에서 이제 또 양이에서 나오는 게 이 음과 양이 양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나누는 게 양, 이렇게 해서 이 양에서 또 양이 나오고 양에서 음이 나오고 또 음양이 이제 또 진행하는 거죠. 음에서 양이 나오고 음에서 음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이 양기가 2개죠. 그래서 이걸 태양이라고 합니다. 태양. 큰 양기라는 거죠. 큰 양기. 이것은 양기 밑에서부터 이 괴는 밑에서부터 그 기운을 읽습니다. 그래서 양기를 바탕으로 하나 아직은 약간 이제 후에 서늘한 음기의 기운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 그리고 여기는 음기가 바탕이 되나 그 나중 기운에 양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음기를 바탕으로 했으나 음기 바탕에 또 음기가 왔다. 그 나중된 기운에 또 음기가 왔다. 그래서 이건 음기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건 또 태음이라고 합니다. 태음. 그래서 이 4개의 또 상을 그린다. 양의에서 이렇게 4개의 상을 그리게 된다. 이걸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 사상에서 이제 또 이렇게 또 이게 2개씩 다 쪼개져요. 2개씩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상이 다시 또 2개씩 분할이 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8괴라고 하는 거죠. 8괴. 8개의 괴가 나온다. 그래서 무국에서 시작해서 쭉 이렇게 8괴까지 내려오고 8괴가 또 분할해서 64괴가 되죠. 64개. 이게 이제 주역의 우주 생성의 원리거든요. 우주 생성의 원리. 주역에 나오는. 근데 이게 우리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특유의 이 우주 생성론인데 이 사람의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서양, 특히 고대 그리스, 이 그리스에서도 그 아주 몇천 년 전에 현자들이 이 대자연 삼라만상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그 이전에는 뭐였을까? 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 카오스라고 했어요. 카오스. 우리가 아는 그 카오스요. 우리 자연과학에서 그 빅뱅 이전에 뭐였냐 그러면 이제 혼돈의 시기였다. 그래서 이 카오스를 갖다 쓰죠. 실은 고대 그리스의 그 우주 개벽론에서 쓰는 말입니다. 예, 뭐 캄캄하고 텅 빈 공간, 뭐 존재하지 않는, 캄캄하다는 게 그냥 어두운 그런 게 아니고 혼돈된, 뒤섞인,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에도 이렇게 우주 개벽론, 카오스가 있었고, 이것을 자연과학에서 취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물리학 하는 분들이 맨 처음 이걸 갖다 쓴 거죠. 그러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팔레스타인 쪽에도 유대인들이, 이게 유대교가 생기기 이전이라고 해요. 유대교가 생기기 이전에 유대인의 그 고대 신비주의죠. 고대 신비주의, 그 까발라라고 있어요. 카발라라고 하죠. 카발라. 이게 유대교 신비주의 경전의 이름인데, 카발라가 이것도 수천 년 된 거죠. 몇천, 4천년? 5천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유대교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 신비주의 경전이니까요. 이제 카발리즘이라고도 하죠. 카발리즘. 그 카니발리즘하고 다릅니다. 카니발리즘하고 카발리즘하고 좀 헷갈려 하는데, 카니발리즘은 그 식용 문화, 그 인육을 먹는 그 문화를 그 카니발리즘이라고 하고, 카발리즘은 그 이스라엘의 고대 신비주의 경전, 그 신비주의를 카발리즘이라고 하죠. 그 여기 이론에도 이 대자연, 우주의 생성 원리가 나와요. 이게 보면은 저도 카발리즘, 카발라에 대해서 뭐 잘 알지는 못하고, 우주 생성론에 대한 다양한 그 기원론들을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일단은 무라는 게, 우리 동양으로 하면 이게 무라는 개념이에요. 아인이라는 무에서, 이 무가 갑자기 팽창하면서, 이 무에서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무한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양의 자연과학의 이 빅뱅 이론에 가장 유사하다고 그래요. 이 카발리즘에서 나오는 우주 기원론이, 우주 생성론이. 이 아인에서 이 무라는 이 혼돈의 개념, 카오스의 개념과 좀 비슷한 거죠. 없다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팽창해서 무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인소프라고 해요. 아인소프. 그러면 이 갑자기 무한대로 펼쳐지고 나서 그런 가운데 여기에 이제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빅뱅이 폭발할 때 그 빛이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도 빅뱅 이론들을 설명할 때
이 없었던 혼돈에 아주 이 공간이 없는 그런 카오스에서 빵 하고 터지면서 이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빛은 없었다고 해요. 공간만 계속 늘어나다가 제가 공부해 보니까 뭐 12만 년인가 후에 빛이 생겼다나 10만 년인가 아무튼 아주 긴 세월에,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긴 세월 후에 이제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카발리즘의 이론도 아인에서 무에서 무한대를 이루다가 그 무한대에서 다시 아인소포르라고, 아인소포르, 그 무한대에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빅뱅 이론과 비슷한 거죠. 그러고 보면 유대인들이 똑똑하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우주 생성론에 대해서 고대의 현자들은 다 생각들이 대동소이했다. 디테일한 면에서는 다를 수 있으나 큰 개념으로 볼 때는 다 비슷하게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다. 삼라만상이. 다시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무에서 태극이 되고,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고, 양이에서 사상이 나오고, 그 사상에서 팔계가 나오고 이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상인데, 이게 태양이라고 그랬죠. 양기가 두 개 겹치는 아주 양기가 태과한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계절적으로 볼 때 이 여기를 여름으로 보는 거죠. 여름. 이 기운을, 태양의 기운을 여름으로 보고, 양기가 지배하고 있으나 나중된 기운이 음기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올라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음기가 그래도 약간 있다. 이걸 곰으로 봅니다. 곰. 그리고 음기가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양기가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